축구를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더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솔샤르가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5경기 동안 11실점을 기록하면서 기복 있는 경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전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 전술에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유가 맨체스터 더비에서 나온 맨유의 수비 약점은 무엇이었고 맨유가 겪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솔샤르는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5-3-2 수비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백3 포메이션은 리버풀전 완패 이후 백3를 활용하면서 분위기 반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맨시티전을 통해 맨유가 우려했던 수비 약점이 맨시티 전술 특징상 쉽게 공략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었고 맨유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맨유는 맨시티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5-2-3 수비 포메이션 형태를 가져갔는데요. 호날두와 페르난데스가 센터백을 압박하는 형태에 그린우드가 빌드업 코어가 되는 로드리를 마크하는 압박 포지셔닝을 취했습니다. 맨유의 전방 압박 형태는 그린우드가 코어를 압박하고 있지만 맨시티는 이번 시즌 투볼란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브라이너가 내려와 투볼란트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우드가 혼자 코어를 압박하면 이미 중원에서 수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프레드가 넓게 움직이면서 풀백을 같이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잡고 그린우드와 페르난데스가 좌측으로 같이 이동해 한쪽 측면에서 1대1 맨마킹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맥토미니와 스토퍼들도 전진하게 만들면서 한쪽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수를 견제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좌측에 비해 우측에는 굉장히 얇아지는 점이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맨유의 압박은 주로 좌측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맨시티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면 칸셀로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전에서는 우측면을 완비사카가 전진하면서 전방의 공간을 빈틈없이 메꿨지만 아탈란타전부터 완비사카를 수비 라인에 붙어있게 만들면서 오히려 공간을 허용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 맨유가 우측면을 압박할 때도 더브라이너와 로드리가 투볼란테로 유지했지만 프레드가 페르난데스 쪽으로 완전히 붙어 압박하게 되면 맨유의 반대편 공간이 완전히 비어지기 때문에 맨유가 전방에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동시에 맨시티의 귄도안, 실바, 더브라이너는 지속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공간이 발생하거나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긍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맨유가 사실상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제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라인을 낮췄을 때에도 맨유는 5-3-1-1 수비 포메이션의 약점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5-3-1-1 혹은 5-3-2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앞에 3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되지만 앞선에 있는 3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을 횡으로 넓게 띄워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측면에서 공격 전개에 따라 좁혀지기도 하고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측면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빈틈이 발생하거나 측면이 전환될 때 상대 선수를 견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3명의 미드필더가 주로 김도환과 더브라이너가 위치한 공간을 최대한 신경 써야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횡으로 넓게 뛰어가면 공의 속도를 선수가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쉽게 커버할 수 없었고 측면이 전환되면 순식간에 윙백이 상대 윙어와 미드필더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5-3-2 수비 포메이션을 활용할 때는 상대가 측면을 전환되어 들어올 때 윙백이 타이밍을 맞춰 중간에 볼을 끊을 수 있도록 전진하거나 상대가 측면이나 이선에서 볼을 잡을 때 윙백이 전진해서 들어가되 수비 라인이 포백으로 유지되어 측면 공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등 3선에 대한 약점을 커버할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런 수비 포메이션의 약점을 커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솔샤르는
시티의 전방 압박 상황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살펴봐야 했다는 뜻은 단순히 시티의 전방 압박을 보고 따라할 게 아니라 시티가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압박을 설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티는 4-1-4-1 수비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상대가 빌드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을 바탕으로 한쪽으로 몰면서 수비하는데, 실바와 더블라이너는 주로 반대편에서 한쪽으로 몰고 패스기를 차단하거나 상대 빌드업을 한쪽으로 몰 수 있도록 이동하고, 반대편에 있는 윙어와 전방에 있었던 실바나 더블라이너가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압박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시티의 압박은 한쪽 측면에서도 1대1 마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반대편으로 전환될 상황을 대비해 반대편 윙어가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언제든지 압박하거나 내려오면서 수비해도 한 측면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맨시티가 보여주는 압박 움직임은 많이 단련되고 상대의 빌드업 중심이나 약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기도 하지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의 수비 움직임과 때에 따라 다르게 가져가는 수비 패턴 등 맨유의 수비 전술은 미흡했던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